네, 안녕하세요. 재무정보 시스템 종합 설계 N반 4조 발표를 맡은 송효재입니다. CEO 논-듀얼리티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입니다. 먼저 기업의 지배구조입니다. 그 다음 이번 발표에서 사용할 주요 개념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후 이번 발표의 주제인 CEO 논-듀얼리티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시사하겠습니다. 2022년 국내 사례를 통해 CEO 논-듀얼리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2023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국내 기업들에 대해 시가총액과 유동성 비율, 부채 비율을 분석하고 추가 해외 사례를 분석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결론, 그리고 출처를 정리하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지배구조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진 및 기타 이해 집단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 지배구조는 ESG 평가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최근 각광받은 기업의 지배구조인 CEO 논-듀얼리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의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CEO란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란 이사 중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등기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CEO의 역할은 최고 경영자로서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감안해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이사는 대표 집행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합니다. CEO와 대표이사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란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CEO와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EO가 반드시 대표이사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의 중심 역할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진을 감독하며 더 나아가 경영진을 지원합니다. 이사회 의장의 역할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할 안건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네, 이제는 이번 발표의 주제인 CEO 논-듀얼리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EO 듀얼리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EO 듀얼리티는 CEO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의 회장직을 모두 갖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두 역할을 모두 맡는 것이 이사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화두입니다. CEO 논-듀얼리티는 기업의 CEO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사업 관행입니다. CEO와 이사회 의장을 각각 다른 사람이 맡는 이른바 분리 모델이 부각되면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분리 모델의 채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S&P 500 기업의 거의 절반이 분리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에게 너무 많은 결정권과 권력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생깁니다. ESG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사회가 CEO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조치가 어렵다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 지휘체계가 분리됨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절차가 늘어나고 업무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도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내 정치라 불리는 일명 사내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2022년 코스피 상위 500대 4 이사회 의장 통계입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 이사회 분리 여부입니다. 2022년 코스피 시가총액 50개사 중 31개사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이사가 22개사, 대표이사가 19개사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대기업 계열사 분석입니다. 삼성의 경우 계열사 상장사 16곳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SK의 경우 상장사 20곳이, LG의 경우 상장사 11곳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2022년 코스피 상위 50개사 이사회를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각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장을 분석했고 그 이사회장이 사내 이사인지 사회의사인지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2018년부터 23년 CEO 논-듀얼리티 기업을 분석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CEO 논-듀얼리티를 실시한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DL, 삼성물산, 동원수산, HSD 엔진, SK케미칼이 주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실시한 기업 중에는 SK이노베이션, DI동일, 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SK 등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실시한 기업 중에는 코웨이, 한직칼, 세하, 계양전기 등이 있었습니다. 21년부터 실시한 기업 중에는 하이브, 카카오뱅크, 삼성전기, KB금융 등이 주요 기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제일기획과 금호석유화학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한 화면입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23년 CEO 논-듀얼리티 기업 분석, 주식시장 가치를 기반으로 분석한 부분입니다. 저희 팀은 시가총액을 중요한 기업 평가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높아도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보이는 혁신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주주들은 투자합니다. 따라서 주가는 기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 분석표입니다. 분리된 연도를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분석하였습니다. 22년 이후에 이사회 의장과 CEO가 분리된 경우 자료의 신뢰성이 아쉽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2년 자료와 23년의 자료를 기반으로 주가 분석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후 시가총액이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시가총액 최고액과 최저액을 함께 조사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주요 기업 혹은 의미 있는 지표들을 따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7년에 분리한 SK케미칼의 경우 분리한 후
눈에 띄게 시가총액이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역시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네트윅스의 경우 분리 후 시가총액이 하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이후 반드시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인 유동성 비율과 부채 비율을 분석한 부분입니다. 재무의 안정은 경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료가 많아 두 장으로 분리하였는데요. 12년도부터 19년도 기업의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후 재무적 안정성이 높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유동성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2020년도부터 2021년 자료입니다. SK가스의 경우 부채 비율이 점점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요 기업의 유동성 비율 및 부채 비율 분석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유동성 비율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SK의 경우 부채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는 SK네트윅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해외 사례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로 알려진 알파벳 주식회사는 순다르 피차이가 구글의 CEO를 맡고 있는 반면 존 L. 헤네시는 이사회 의장입니다. 애플사의 경우 팀 쿡은 애플사의 CEO이고 아서 D. 레빈스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서는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이며 존 W. 톰슨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분석한 부분입니다. 조사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먼저 시가총액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후 기업 최고 시가총액이 상승한 기업이 총 16개였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후 시가총액이 2년 이상 상승한 기업이 12곳,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후 기업 최고 시가총액이 3년 이상 상승한 기업이 10곳이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후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주주들의 투자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증가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100% 경영의 성과 혹은 경영의 좋은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기업이 행하는 행보들에 대해서 만족하였기 때문에 투자했다라고 저희 팀은 판단하였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에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된 후 주가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시가총액 기준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과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시인 SK가스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직후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 21년과 22년을 비교하였을 때 시가총액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유동성 비율과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동성 비율과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재무적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된 이후에 유동성 비율과 부채 비율이 안정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안정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식회사 SK의 경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된 이후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성과의 원인이고 이유라고 단언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가의 경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변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었기에 기업의 성과가 나쁘게 나왔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기업의 지배구조가 변화한 후 주가가 오른 기업도 존재하지만 주가가 떨어진 기업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후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주주들의 투자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시가총액이 증가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유동성 비율과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재무적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후 유동성 비율과 부채 비율이 안정화된 기업이 많았습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재무적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 팀은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의미는 서로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기업의 성장과 안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물리적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의장이 독립적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한가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바지사장이라 부르듯 이사회 의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분리되었지만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CEO 논-듀얼리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CEO 논-듀얼리티가 실시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투명하게 기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고 더 현명한 기업의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더 정확하고 더 넓게 생각하고 더 멀리 생각하는 기업이 추후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빠른 결정이 중요한 현대사회라고 해도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발표를 위해 사용한 출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은 다트와 핀가이드를 사용해왔고 코스피 50대 기업 62%가 대표 이사장 분리 등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CEO 논-듀얼리티가 실시되고 더 많은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무정보 시스템 종합설계 N반 4조 발표자 송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